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화면 좀 띄워주실 걸요. 예. 저는 요 밑에 나오고 있는데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에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맨 위에 프랭카드 요 보시면은 즐겁게 공부하고 원하는 진로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제를 오늘 얘기할 주제를 나타낸 건데요. 제가 원하는 진로 찾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즐겁게 공부하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2부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 준 대로 창세기 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법에 답이 다 있다, 이런 주제로 이현우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여기 성락교회 다니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이 제목은 2019학년도는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도 있고, 그리고 고1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중3도 있을 텐데요. 제가 두루두루 해당되는 얘기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시죠. 자,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쭉쭉 넘겨주십니다. 페이지 가득 차도록. 예.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3학년 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3월 달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 그러는데 모의고사도 한번 쳤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모의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 초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4월 초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년 초에, 물론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데를 가겠다, 뭐 이런 각오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을 텐데요. 학년 초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시내 대학들이 뽑는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전형인데, 또 이거 한편 말이 많습니다. 또 깜깜이 전형이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금수저 전형이다 그러기도 한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3월 초에 3학년 시작되자마자 이 잠정적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3월 2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3학년 되자마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80%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되자마자 내가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80%가 끝난 상황이에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시내 대학들이 많이 뽑는 데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대개 자기소개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곤란한 학생이 누구냐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7월 말쯤 돼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은 자기소개서를 다 써왔어요. 그런데 학생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수 없는 학생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수 없는 학생이 1학기 동안 자기소개서를 써오는데, 너 왜 썼냐 그러면은 남들이 다 쓰고 있어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너 자기소개서 쓰는데 얼마 걸렸나 물어보면요, 한 달 걸렸대요. 너 뭐 하는데 한 달 걸리냐 그러면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자기소개서가 4번까지 있는데 1번 뭐 조금 쓰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읽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래 조금씩 읽으면 한 달 걸리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금 판단해서 결정하더라도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일이 없다,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드시 가야 된다,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3학년 1학기 마치 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수시 모집도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 전형은 뭐 사실은 많이 못 가죠. 많이 못 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논술 전형을 간다 이 말은 논술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잠정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수시 모집에 가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일정한 수준은 해야 됩니다. 아예 나는 체제가 없는 대학만 간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체제가 걸리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나는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자료를 봤을 때 수시 모집에 갈 일이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 11월 15일에 수능 잘 쳐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단 결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 지난 3월에 학력평가를 봤는데 이거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주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그 3학년 올라오자마자 처음으로 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고3만 시험 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 뭐고 못하는 과목이 뭐냐,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 6월하고 9월에 치는 그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는데 거기서 출제하는 하는 모의고사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모의평가라고 그러죠. 그거는 재수생까지 같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치는 모의고사는 고3끼리 경쟁을 한 거니까 6월, 9월에 치는 모의평가보다 고3만 치게 되면 등급이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나중에 6월 7일 날 치는 6월 모평은요, 그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수생을 포함해서 졸업생들이 한 7만 명 가까이 시험을 치고, 또 9월 5일에 치는 9월 모평은 8만 명 가까이 재수생이 치고, 실제 수능은 재수생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뭐 이게 고3만 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3 플러스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일부 칠 수가 있고 졸업한 학생도 치니까 이 경쟁 상대가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모의고사 성적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서 한계도 있다는 거,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지금 보시면요, 그 학년도별로 그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걸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 아마 고등학교 2학년들, 1학년들 여기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집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인터넷 기사 들어가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가 지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2 학생들이 불안해한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메뉴에 보면은 작년 입시입니다. 2018학년도에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었고 의대 모집 인원이 서울대, 연대, 의대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입시 요강이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요 책자 한 것이 아마 받았을 텐데요. 이게 올해 요강을 다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제가 사실은 그 서울 대성학원에 있는데요. 대성학원은 재수생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우리 대성학원에서 만든 올해 요강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작년 4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두면서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의대 모집 인원 증가, 그래서 가톨릭 대학든 397명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부터 그 전국에 있는 의과 대학들이 고3을 전부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원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 올해부터 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의대가 고3을 뽑아서 이제 의예과를 운영한다는 거,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올해 요강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그 2020학년도 입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인데, 원래 예정은 4월 말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그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신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 봐서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차관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시 모집을 늘려라, 그리고 수시 모집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대학들이 갑자기 정시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된 대학이 연세대학인데, 연세대학이 정시 모집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강대학이 어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를 늘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애고 논술 전형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한 20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그 제가 지금 이 핸드폰에 우리 메일도 오잖아, 그죠? 제가 이 성대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조금 전에 그 내일 발표한다고 2022학년도 요강 보니까 정시를 상당히 늘렸어요. 성대가 원래 그 고2 정시 모집을 19.8%를 뽑기로 되어 있는데 31.6%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2학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는 혼란스럽다, 또 입시를 바꾼다, 어떤 신문에서는 고3 입시 다르고 고2 입시 다르고 고1 입시 다르고 중3 입시 다르다고 아주 요란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입시는 기본적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20%도 안 되는데 이거를 30% 가까이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연대는 없애버렸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 오신 2학년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조금 전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내신도 중요하고 비교과가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데 수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수능 비중이 올해 고3보다 고등학교 2학년들은 더 커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이 늘어나는데 지금 5% 정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떤 대학들은 지금 1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연세대학은 폐지를 했는데 서강대학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은 유지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론에는 서강대학도 폐지했다고 돼 있는데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고2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정시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도 올해 입시가 그대로 가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도 입시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지만은 작년에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입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입시를 바꿨으면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중3이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뀌는데 이거를 올해 8월 달로 연기를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지금 현재 입시가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1은 고2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정시가 30% 정도 늘어나면은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교과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교과서를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 그러고 고등학교 2학년들까지 배우는 교과서는요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009년에 교육과정을 바꿨는데 그게 고2까지 계속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2015년에 교육과정을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입시 제도는 똑같은데 수능을 똑같게 치는데 이게 교과서가 바뀌니까 이게 시험 과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바뀐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 과목이 특히 수학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미 지난 2월 말에 발표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생략하는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는 모든 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내용을 8월 말에 정부에서는 확정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는데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주 그러니까 11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안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되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달라질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일종의 그걸 다른 말로 시안이라 그러죠. 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뭐 1안, 2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8월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8월 말에 확정해서 발표가 되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바뀌는데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내들면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느냐 그리고 내신 9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내신에서도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느냐 그리고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은 없앤다고 지금 정부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지느냐 그리고 또 언론에 약간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수시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시 정시를 통합을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구분 안 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느냐 이런 아주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 11일 날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올해 요강을 필요한 만큼 말씀을 드릴 텐데 고등학교 2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015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 한국 수학가 있고 새로 생긴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없죠. 그리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인데 저거는 원칙적으로 수능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은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면서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게 일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 진로 선택은 글자 그대로 내가 나중에 대학에 갈 때 내가 어떤 과목을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선택을 해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기 보면은 수학 과목이 경제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경제 수학을 누가 공부하겠어요? 경제학과가요. 대학 가면 경제학과가 있는데 경제학과가 인문계 모집도 아닌데 경제학과를 가면은 수학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경제 수학을 선택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수능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수학의 기하라고 있는데 이 기하라는 과목은 지금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수능 시험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걸 봤을 때 일반 선택만 수능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기하라는 과목이 기하와 벡터 그래가지고 자연계 수학에 들어 있죠. 수학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지금 수능을 그대로 가는데 기하라는 과목이 수능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진로 선택이니까. 그래서 기하는 수학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빠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맨 밑에 보면요. 자연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이 있고 2가 있는데 2가 이게 진로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능은 물화생지 1하고 2가 다 수능 시험에 들어있어요. 선택 과목에. 그러니까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물화생지 2를 진로 선택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넣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사회는 9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을 하고 자연계, 물화생지 1, 4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을 하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지금 물화생지 2는 수능 시험에 들어갑니다. 기하는 수능 시험에서 빠지고 이걸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는 것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인데 저 위에 보면 수학에서 가형의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하라는 게 진로 선택에 들어있으니까 수능 시험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에서 8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이니까 물화생지 2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요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학 가형은 수학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러니까 기하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나형은 수학 1에다가 수학 2에다가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을 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요 과목대로 시험을 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달라지는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수능이 그래도 대학 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은 작년처럼 내겠다고 이미 공고를 해놨어요. 작년 수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왔느냐, 제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수능이 어렵다 싶다는요 만점자가 몇 명인가 요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보세요. 국어가 만점이 3,100, 3,200명인데 이게 작년 거죠, 그죠? 재작년에는 1,277명이니까 좀 쉬워졌죠. 수학 가나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만점이 133명에서 165명, 뭐 별로 안 많죠, 그죠? 그리고 나는 534명에서 362명이니까 줄었죠, 이래. 수학이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나왔고 국어는 재작년보다 좀 쉬웠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런데 국어가 쉽다 그러지만은 재작년 수능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절대평가되면서 1등급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이 10%가 넘고 지금 만점이 52,000명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등급 커트라인을 100점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작년에 국어가 94, 수학 가나가 90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4년 동안 수능 중에서요, 한번 보세요. 2015학년도 수능이 무지무지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른바 물수능, 그리고 2016학년도 수능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 2017학년도 수능
작년, 재작년 수능이 근래에 가장 어려운 수능, 이른바 불수능이었죠. 그리고 작년 수능은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는 가장 어려웠던 92점보다 조금 쉬웠고, 그래서 작년 수능도 국어, 수학 두 개만 딱 놓고 보면은 어려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쉬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여러분들이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가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수능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은 3월 모의고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그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6월 7일 날 올해 고3이 모의고사를 치는데 올해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점을 해가지고 좀 수정해서 9월 달에 내고 실제 수능을 그대로 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6월 모평, 9월 모평 실제 수능인데요. 뭐 참고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가 절대평가 작년부터 됐는데요. 예, 넘겨보시면 됩니다. 1등급이 52,000명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모집 정원이 11,000명이에요. 그 밑에 경희대학까지 11개 대학 모집 정원이 34,000명입니다. 그 밑에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숙명여대까지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모집 정원이 4만 명이에요. 그런데 영어 1등급이 52,000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1등급이 만점인데 만점이 52,000명이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영어 다 1등급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따라서 영어는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었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대학별로요. 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작년에 있었느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그 수시 모집에도 여러분들이 대학들이 수능 점수는 반영을 안 해도 수능 등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과목 2등급이라든지 혹은 두 과목 합이 6이라든지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 딱 돼버리니까 만점이 52,000명 되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정시 모집은 비중이 줄었고, 그리고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전부 다 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학마다 다 틀려요. 자, 여기 서울 시내 이제 주요 대학들인데요. 매년에 서울대학은 1등급을 받으면 감점이 없고 2등급, 3등급 내려갈수록 0.5점씩 감점이니까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그 반영이 제일 적은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은 1등급, 2등급 차이가, 인문계는 4점이고 자연계는 2등급까지 아예 200점 만점입니다. 경희대학은 1등급, 2등급 차이가 8점이에요. 차이가 크죠. 그리고 고대는 1점 차이고 동국대학은 4점 차이, 서강대학은 1점 차이, 성대는 인문계 3점, 자연계 2점 차이. 다 넘겨보겠습니다. 연대는 5점 차이입니다. 이화여대는 10점 차이예요. 이화여대는 영어 2등급 받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2등급 받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대학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대학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차이가 큰 대학이 있고 적은 대학이 있는데, 이게 영어 등급을 2등급 받아도 서울대학 갈 수 있느냐? 작년에요. 지금 2달 전쯤에 신문에 어떤 얘기했냐면 영어 4등급 받은 학생이, 그러니까 1.5점 감점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정시모집에 붙었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를 좀 못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쉽지만은, 나중에 제가 그의 얘기를 별도로 체크를 해봤더니요, 그 학생이 영어는 4등급 받았는데 그 어렵게 나온 수학과를 만점 받았습니다. 가탐도 두 과목 선택해서 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3등급, 4등급 받아서 서울대학 가려 그러면은 다른 과목을 잘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영어 못해도 서울대학 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만 영어는 비중이 줄은 것은 확실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작년에 제가 대성학원에 있는데 우리 학원에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 다 만점 받았습니다. 국어 100, 수학 100, 가탐 50, 50. 근데 그 학생이 그러면 서울대학이 0.5점 감점이니까 그 뭐 서울대 어디에도 가고 다 갔죠. 갔는데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힌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연대 고대에 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대가 1등급, 2등급 차이가 1점이에요. 연대는 5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연대는 맨 밑에 가도 못 가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2등급 받아도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2등급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대학은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중이 줄은 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9월 달에 가가지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평, 7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9월 모평까지 영어는 다
1등급 받았다. 그러면 이제 수능이 2달 남죠. 2달 동안 영어보다는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데 이 2달 동안 완전히 손을 놔버리면은 영어 듣기가 쉬워요. 근데 쉬운데 영어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영어를 한 번도 안 듣다가 고사장 가보 이게 낫습니다. 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올해 요강을 표 하나로 딱 정리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시 모집이 6번 원서 내고 정시 모집이 3번 원서 내는데 수시가 76.2%고 정시가 23.8%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 오늘 그 성락교회에 온 그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그 아마 수시 모집을 뭐 여기는 가는 게 유리하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수시 모집을 가는 게 유리하죠. 제가 대성학원에 있는데요, 대성학원은 재수생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그 재수생들은 수시 모집을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고 싶죠. 그죠? 수시를 이렇게 많이 뽑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수시 다 가요. 가는데 재수생들이 가는 수시는 주로 이제 논술 진행을 많이 가는 거고, 고3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진행을 주로 가는데 한번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진행은 내신 등급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14만 4천 명.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는 학생부 종합 진행이 8만 4천 명이고 논술은 1만 3천 명인데 이 논술 쳐서 수시를 가는 학생은 뽑는 인원이 1만 3천 명이니까 얼마 없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논술 진행을 통해서는 대학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는 예체능계고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고 그 정시 모집도 실기가 있는데 저도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학생부 교과 진행은요, 그러면 내신 등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못 가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뽑는 인원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서울 시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야 된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진행을 안 뽑는 대학도 있고 뽑아도 적게 뽑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학생부 종합 진행은요, 이 서울 시내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하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진행을 줄여서 다시 학종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보는 거고 교과와 비교과를 동시에 보는 거고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 서울대 고대입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보통 학교 생활을 충실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이따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술 진행은요, 한마디로 논술 잘 치면 묻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지는 진행입니다. 내신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비율이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일수록 많습니다. 제일 많은 대학이 고려대학 84, 연세대학 71 많죠. 그 서울대학이 79, 좀 적은 대학이 숙명여대 65, 숭실대학 65, 건국대학 62. 그러니까 건국대학만 해도 수시가 60이면 정시가 38이죠. 그런데 수시 모집을 통해서 못 뽑은 인원은 정시로 넘겨서 뽑기 때문에 실제로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가 비슷하게 뽑아요. 그러니까 정시도 적지 않게 뽑습니다. 그런데 수시를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 서강대학이 80이고 성대가 79죠. 근데 요 79, 80, 고대가 8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가 16, 정시가 20, 정시가 21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고등학교 올해 요강 이미 발표가 돼 있고 내년 요강을 정시를 좀 늘려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대가 79인데 그럼 정시가 21인데 내년에는 31.6%까지 뽑겠다고 오늘 확정해가지고 아마 내일 그 기사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울 시내 제가 주요 대학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학은 뭐 어차피 못 갈 거 제가 뺐습니다. 농담. 서울대학은 그래도 한 명이 있더라도 너희 서울대학 요강이 완전히 틀려요. 다른 틀리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제가 조금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진행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진행은 비교과로 가는 거고 논술 진행은 논술 잘 치면 붙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기 진행은 예체능 계획입니다. 특기자 진행도 들어있는데 지금 아마 여기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있으면은 수시 모집을 가기 위해서 내신을 잘해야 된다. 그 내신을 잘 받아놨죠. 그 내신을 잘 받아놨는데 사실은 그 잘 받은 내신만 가지고는 서울시내 대학을 가기 어려운 게 안 뽑잖아요. 고대가 400명 뽑습니다. 전국에요. 특목고, 자사고 내신 안 좋은 학교 빼고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국에 1,800개 있습니다. 그 전국에 내신 좋은 학생들 나와봐라. 그러면은 1등들,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전국에요 3,600명이 있습니다. 내신 좋은 학생이. 그런데 고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서강대학 안 뽑고 성대 안 뽑고 연대 안 뽑고 고대가 400명 뽑으면은 우리 학교 1등도 고대 가면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3,600명 중에서 400명 뽑으니까.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하지 않고는 서울시내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전형은 고대가 작년에 없어지고 올해도 없는데 논술전형은 그래도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정시를 늘리면서 논술전형을 조금 줄이고 실기전형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여대, 한양대학은 교과전형이 다 있어요. 근데 몇 명 안 뽑죠. 그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이 10개 대학인데 뽑는 인원이 3만 명인데 그 중에서 내신 좋은 학생을 2,000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2,470명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학종시대라 그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다 보니까 학부모들 생각에 학생들 생각에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5,184명입니다. 자, 서울시내 10개 대학이에요.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이에요. 8개인데 여기도 보세요. 교과 전형이 합쳐서 2,811명인데 학생부 종합은 7,500명. 여기도 논술이 3,0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숙명여대, 인하대학, 아주대학, 단국대학, 숭실대학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수준 대학입니다. 자, 가톨릭대학, 광운대학, 국민대학, 덕성여대, 상명대학, 서울가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학까지 했는데 맨 왼쪽에 교과전형이 있기는 다 있죠. 여기 가면. 근데 많이 안 뽑죠. 그리고 바로 어느 쪽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여전히 많고 이 대학들 중에서 국민대학하고 상명대학 빼고는 서울시 대학들이 여전히 논술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앞에 서울대학 빼고 지금 이제 그 18개에다가 여기도 해가지고 한 20개 훨씬 넘는데 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잘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데 비교과 관리를 잘해가지고 대학에 가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중이 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다 그러고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준다 하더라도 좀 줄어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등급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서류전형이라 그러는데 비교과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논술전형은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집니다. 내신을 3등급, 4등급, 일부는 5등급을 받더라도 논술 잘 쳐서 논술전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나 어머님들 생각에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내신 등급 몇 등급 받으면은 대학을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내신 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냐 요 얘기는 학생부 교과 진행을 볼 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논술 진행은 논술 잘 쳐서 가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내신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서류 진행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기록된 내용 그리고 면제까지 대부분 보니까 내신 등급으로 안 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사고에서 내신 5등급 받아나신 서울대학도 가죠. 내신 등급을 안 뽑으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울 시내 대학을 갈 때 내신 등급은 좀 안 좋더라도 논술이나 학종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되는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등급으로 매긴 게 내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교과 성적이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등급 잘 받는 것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3학년 11월 15일 날 수능시험을 치는데 여기 고등학교 1학년이 있다 치고 그러면 3년 후에 수능시험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공부의 기본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받은 그것만 가지고는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해야 수능도 잘할 수 있고 논술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학종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은 학생이 당연히 유리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내신을 아주 잘 받았는데 학종에 가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에요 만점 받은 학생이 인문계 10명, 자연계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5명 중에서 서울대학을 가려면 가탐을 1, 2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명밖에 안 했어요. 4명은 1, 1을 한 거예요. 그 1, 2를 한 학생, 이 학생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이 서울대학에 수시 모집에 원서를 냈는데 지역균행 선발 진행이라고 있어요. 그 1등들 가는 거예요. 1등들. 수능 만점 받 전국에 한 명이 한 명. 전국에서 1등 하는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수시에. 그 왜 떨어졌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시에 원하는 대학을 갔죠, 그 학생.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내신 잘 받는 것은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내신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잘 받은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대학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제일 간단해요. 맨 밑에 기획균등 용어는 노후천 특별진행인가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역균행 선발진행은 우리 학교에서 2명이 지원하는데 행평성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따져가지고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2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1등들이 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1등이 아까 3,600명 정도 있다 그랬는데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2,500명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등들 모아놓고 서류 평가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 최장력 기준이 세계 2등급. 세계 2등급인가 낮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인데 전국 1등들 모아놓은 건데, 그런데 뽑는 이 75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2명이 원서 내죠. 뭐 요 근처도 그렇고 어느 고등학교 내는데 2명이 원서 내서 1명만 붙어도 이거는 엄청나게 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학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일반 전형이라고 있는데 뽑는 이는 1,742명인데 그 일반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2배수 뽑고 2단계 면접을 보는 건데, 이 입시 요강이에요. 서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대학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라는 말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1단계 서류만 가지고 2배수 뽑으면 2단계 면접을 보는데, 이 서울대학에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딱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치면은요, 내신 안 좋은 학교일수록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일반 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과거에는 특기자 전형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내신 등급을 1등급을 100점 주고 2등급을 90점 주고 이렇게 점수를 안 매겨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면접 구술고사가 있는데, 자 넘겨보세요. 이 면접 구술고사가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 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15분 동안 보는데 그 면접 보는 내용들인데요, 맨 밑에 공과대학을 보면은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라고 있는데 수학 시험을 45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45분 동안 문제풀이한 걸 가지고 15분 동안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보통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고 특목고니까 뭐 봐줘서 그런 거 아닌가, 내신을 봐주는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수학 문제를. 그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위에 경제학부는요 수학 영어잖아요. 수학 영어 시험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면접이 무지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2단계는 면접이 당할 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서울시내 주요 대학 요강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시 모집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 최저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최장력 기준 쭉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고대가 최장력 기준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연대는 최장력 기준을 없앴는데 고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현재까지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일반 진행 보시면요, 보세요. 인문계 4개 합이 6이에요. 그럼 4개 합이 6이면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이잖아요. 서울대학이 아까 3개 2등급인데 밑에 자연계는 4개 합이 7이죠. 4개 합이 7이 되려고 그러면은 2등급, 2등급, 2등급 하나 1등급 돼야 되잖아요. 서울대학이 아무거나 3개 2등급인데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수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학교 추천 2라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이거 고3만 원서는 재수생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3개 합이 5면은 3개 합이 5가 되려면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2등급이죠. 밑에 보면 3개 합이 6이면요 2등급, 2등급, 2등급 받아야 되니까 서울대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무시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건데 내년부터는 연대는 없어지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조금 낮추든지 현상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가더라도 수능 시험을 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수로 반영을 안 하니까 부담은 적은데 최소한 요만큼만 받고 오라 이 말 아니에요. 체제니까. 그죠? 근데 그 체제가 진짜 체제인 대학이 있고 서울대학이죠. 시험하면 2등급이니까. 그런데 체제가 아니라 고대 요 밑에 있는 일반 전형은요
1등급 2개, 2등급 2개를 어떻게 받아요? 최고 학력 기준이라 그러죠. 사실은.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뭐 여러분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수시 모집을 수능 못해서 못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수능 못해가지고 수시를 못 가버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제일 곤란한 학생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들은 낮아요. 안 높습니다. 경희대학이 인문계 2개 합이 사니까 2개 2등급이잖아요. 혹은 3등급 1등급 그것도 2과목만. 높은 편은 아니고 서강대학 3개 합이 6이죠. 뭐 성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 넘겨보실래요? 자, 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올해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대를 없애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학 이런 데도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높기는 높은데 그 뭐 수능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대체로 최저가 무시할 수 없는 학생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서는 많다는 거 그거만 제가 강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쭉 넘기면 됩니다. 이 내용은. 자, 논술 치는 대학들이 33개 대학이에요. 주로 서울 시내 대학들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쭉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왼쪽에 보면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당날 자원하는 대학인데 자, 가톨릭 대학부터 쭉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연세대학은요 논술만 100입니다. 내신 아예 없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가 학생부 30, 논술 70이다 이 말은 학생부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요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적성고사 치는 대학이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공부를 좀 못하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내신은 비중이 낮은데 적성고사라고 해서 별도의 시험을 치는데 이거는 수능시험처럼 선다행 문제입니다. 선택 객관식 문제죠. 그리고 이게 학업 성취도 검사니까 학업 성취도 검사 그러니까 수능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없고 내신은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자, 치는 대학 보겠습니다. 뭐 주요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 괜찮은 대학이 고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밑에 가천대학이 있죠. 뭐 가천대학은 그래도 뭐 서울 시내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뽑는 인원도 1000명이 넘는데 체제가 다 없어요. 여기는 저 고대 세종 캠퍼스 빼고 나면. 근데 학생부 60, 적성 30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생부가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적성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이 3등급, 4등급, 일부 5등급 받더라도 내신 때문에 안 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적성고사가 객관식 시험이고 뭐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좀 안 좋은데 수능 안 나오고 그리고 적성고사 준비를 하면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도권 뭐 좋은 대학보다는 좀 낮은 대학들입니다. 홍대 세종 캠퍼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원대학 뭐 좀 낮은 대학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 한국산업기술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고요. 자, 이런 대학들이 주로 적성고사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있는데 자, 넘겨보세요. 자, 교과전형은 등급이 높고 종합전형은 등급이 낮고 논술은 그리고 적성고사는 등급이 더 낮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신이 내가 몇 등급인데 어디를 갈 수 있냐 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전형에 갈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시모집은 수능으로 다 뽑고 논술은 내신 비중이 낮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비중이 크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여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에요. 논술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과가 높고 종합이 그 다음, 논술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여대가 사실은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 그죠? 높은 대학은 아니죠, 여대 중에서. 그런데 또 내신 등급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 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문학과 평균이 2.2라 이 말은 3등급도 붙었다는 뜻이죠. 평균이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국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커트라인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영어 영문이 7.7등급이 붙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건국대학이 괜찮은 대학인데 내신 7.7등급이 건국대학 가면 되느냐? 가면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7.7등급이 비교과가 얼마나 좋았으면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신 등급으로 안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들이 이걸 공개를 해요. 내신으로 안 뽑았는데 내신 등급을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참고는 되는데 제가 해석한 데는 내신 등급으로 안 뽑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건국대학은 커트라인까지 공개한 대학이 건국대학밖에 없어요. 그거 좀 보세요. 7.7등급이 붙었는데 정치외교학과 2.5등급이 붙었죠. 마지막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요거는 보세요. 이것도 커트라인인데 5등급이 근대 붙잖아요.
내신 5등급이 건국대를 어떻게 가요? 가잖아요. 왜 가느냐? 논술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공개한 대학이 전국에 유일하게 건국대학이에요. 건국대학.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학이 네오르네상스 고교 대학 연계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고교 대학 연계가 저렇게 내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아예 내신 성적을 50% 반영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교과 진행이죠. 그리고 논술 진행은 좀 떨어지죠, 그죠? 3등급이 붙었다 이 말은 4등급도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 평균이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공개를 해놨는데,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양대학이에요. 그 괜찮은 대학 중에서 딱 이 그 공개한 대학이 한양대학인데 내신으로 뽑는데 엄청나게 높죠. 왜 높으냐? 다른 대학들은 안 뽑거든. 그런데 한양대학이 이렇게 뽑다 보니까 한양대학 자연계 기계공학과 1.16인데요. 1.16이면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내신 1등이 3,600명이 있는데 한양대학만 돼도 재수 안 하겠다는 학생이 지방가만 많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대학 중에서 교과 진행을 하는 대학이 한양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 좋아서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진행을 설명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매한 게 학생부 종합진행입니다. 아까 제가 두 분이나 깜깜이 진행이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자, 입학사정관 등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성장과정, 결과 뭐 등등해서 쭉 보는 거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평가,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뭐 등등 보는 건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게 학생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부가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진행은 학생부 교과 진행은 8번 교과 학습 발달상 요 내신 등급인데 8번 가지고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학생부 교과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진행은 무슨 뜻이냐면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학생부죠, 이게. 이거 보고 뽑는 겁니다. 학생부를요 일반 밖에서는 뭐 고등학교 학조 보고 뽑아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조 보고 어떻게 뽑아요? 그런데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 안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부 종합진행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근데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학생부 기록 보고 하는 거예요. 수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논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인적사항, 학적사항은 공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출결사항도 공부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출결사항을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진행은 학업 역량 플러스 인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인성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4번 수상 경력, 교내 수상 실적만 기록이 가능하고 토플 성적 115점 기록을 못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허락받고 서울시 교육감이 준 상을 받아와도 기록을 못해요. 기록을 못하니까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내 수상 실적은 경시대 수상 실적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한 걸 직접 나타내니까 교내 수상 실적은 학종을 통해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이거 지금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발표되는데 학생부도 앞으로는 그 기록 내용을 바꿨는데 이 수상 경력은 앞으로는 없어져요. 이게 말이 많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수상 경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격증 안 따잖아,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로 희망, 학생이 원하는 진로 희망을 적으면 돼요. 뭐 그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7번 창의적 체험활동상, 이게 우리가 자동 봉진이라 그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페이지가 제일 많아요. 이게 대학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고 따집니다. 이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이 내신 성적인데 여기 등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신 등급을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점수를 안 매깁니다.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죠. 그 밑에 보면은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라고 있는데 줄여서 세특이라 그러는데 무엇에 대한 세부 능력이고 특기사항이냐? 그 해당 과목에 관한 거예요. 그 해당 과목에 관한 걸 그 선생님이 직접 쓴 겁니다. 따라서 공부에 관한 걸 직접 나타냈고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은 지금 4번 수상 경력하고 합쳐가 이 두 가지가 학생부 종합진행을 통해서 대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독후감 선거 이것도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그리고 10번 담임이 쓴 내용, 담임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학생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종합이잖아요, 종합. 그리고 행동 특성, 그러니까 인성에 관한 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이니까 모든 걸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때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학생부 종합진행은 자 뭐냐?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습니다. 학교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부를 종합할 때 어떻게 보느냐? 지금 요 보고 있는 요 내용들 중에서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하고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기록이 잘 돼 있느냐 그 기록 보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대, 한양대 빼고 나면 면접이 다 있습니다. 이게 면접도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일반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상관없이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러면은 내신이 5등급, 6등급 받은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데 그 내신 봐준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봐줬죠. 사실은 봐준 게 뭐냐,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점수 안 매긴 게 봐준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게끔 원래부터 설계가 된 겁니다.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매기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다르게 뽑아라 이렇게 원래부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나 저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서울대학도 그렇고 주요대학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개수가 많아졌어요. 개수가 옛날에 수능으로 뽑을 때는 많이 못 들어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들어가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그냥 대충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이 책 속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올해 요강을 정리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제가 얘기한 요강은 이 책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밖에 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2부에서 들을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얘기인데 실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성락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 맞게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잘해가지고 내년 혹은 내후년에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여기서 하고 PT가 이제 여기서 안 돼서 눌러줘야 되나 봐요. 근데 눌러주는데 여기 소장님 나오시는 거 깜짝 놀라서 번호 튀어나올까 봐.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웃을 수도 없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죠. 저기 학생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서 아까 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사실은 첫 멘트를. 그런데 사실은 이 멘트를 준비해 온 것들을 해보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 앞분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한